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떴다이소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DJ 남성자 박미수 주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또다시 만나게 되니까 더 반갑나요? 반갑죠.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한 주 네. 동안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되나 마무리 단계 가는 듯 하니까 네.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서 모임이며 회식이며 그런 자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녁에도 좀 바빠지고 그러네요. 어제 우리 만났잖아요. 영민 씨는? 저도 미순이 말대로 네. 진짜 모임이 이제 서서히 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주 화요일부터 방송 끝나고 가서부터 모임을 시작해서 오늘 저녁에도 모임 갑니다. 일주일 내내 모임했어요? 네, 아니 그건 아니지만 또 요즘에 또 한참 네. 모내기철이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여긴 또 시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또 미순이하고 수호천사대라 그렇구나. 서면 또 마량리 축제장에 가서 심폐소생술 열심히 애쓰시네. 예, 하고 다녔어요. 네. 또 가야 돼요. 그러세요. 네, 축제도 이제 시작이 됐고 저는 아직 가진 안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는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토요일 날 몇 시에 가요? 나도 오전에 가는데. 나는 오후 팀입니다. 네. 가서 또 열심히 봉사할 작정입니다. 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떴다이소대 시작해 볼까요? 네, 떴다이소 대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유튜브 라이브는요. 라이브가 끝난 뒤 팟빵 서천 FM에 업로드되어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다시 보기로도 업로드되니 라이브를 못 보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 저희 떴다 이스대와 게스트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 올려주세요. 네, 떴다이소대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가스레인지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소화기 여기 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신다고요?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하신 후 골고루 방사하세요. 고마워요. 근데 누구시죠? 아, 당신은 바로 그 유명한 의용 소방대. 서천구민의 안전문화를 책임지는 여성의용소방대원의 이야기. 떴다이소대! 유행어 가사에 이런 말이 있지요. 느낌이 중요하다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 느낌이 없으면 벌 볼 일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평범한 모습인데도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말투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예뻐 보일 때가 있다. 강한 듯 하면서도 여리고 덜렁대는 듯 하면서도 여성스럽고 무심한 듯 하면서도 작은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기고 기억하는 사람. 그 좋은 느낌은 크게 변함이 없이 오래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느낌이 좋은 사람,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참 좋은 그대를 오늘 만나야겠다. 안녕하세요. 떴떠이소대 가족 여러분.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 뉴스입니다. 서천소방서는 최근 장항읍 소재 상가에서 소화기 강매를 유도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천 소방서에 따르면 소화기 강매는 소방 점검 등의 이유로 점포를 방문해 소화기를 교체할 것을 강요하는 방식입니다.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분말 약재가 굳었다며 충약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 소방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장수용 대응 예방 과장은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현장에서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소화기 강매를 요구한다면 즉시 119로 신고해달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천소방서는 난방연료를 사용하는 미연물 제조소 등 3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제조소 등에 대한 집중 관리와 위험물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됩니다. 주요 내용은 위치, 구조, 설비 기준 및 취급 기준 준수 여부 확인, 변경 허가 위반 여부 확인, 정기 점검 신고 의무 시행으로 신고 절차 안내, 품명 변경 사항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업무 확인 등입니다. 장수용 대응 예방 과장은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제조소 등에 대한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인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떴다 의수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은 서천군 미디어센터 라디오 스튜디오입니다. 네, 오늘은 총 두 분의 게스트 분들께서 떴다 의수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서천소방서, 부여소방서에서 오셨는데요. 네. 같이 노래를 들으면서 첫 번째 게스트 분을 만나볼까요? 노래는 마야의 나를 외치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떴다 의수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코너는 저희 떴다 의서대의 메인 코너죠. 119 특별 초대석입니다. 박미순 씨,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산행이나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날씨가 갑자기 너무 더워졌고요. 네. 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면서 대면 행사로 전국 곳곳의 축제장은 인파로 북적이고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네, 지금 서천도 29일까지 네. 제16회 자연산 광어 도미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마음껏 축제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또 네.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유난히 길고 추웠던 것 같은 겨울이 지나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또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축제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요? 네. 누구시죠, 이분은? 네, 바로 서천소방서 서천 아. 119 안전센터 신성섭 센터장님입니다. 신성섭 센터장님이 나오셨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빨리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영민 씨. 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천 119 안전센터장 신성섭입니다. 포근한 봄의 절정 5월입니다. 5월의 푸르름처럼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거리의 모습은 이전보다 생기를 찾고 있는데요. 최근에 센터장님 어디 다녀오신 곳 있으신가요? 네, 저도 네, 지금 서천에서 광어 도미 아. 축제가 한창이죠. 네. 저는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광어 도미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네, 저도 다녀왔는데 주말에 정말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되어 너무 아쉬웠는데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축제가 연이어 열린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너무 마음이 설레고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3년 만에 개최되는 축제라 네, 더욱 다채로운 즐거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봄엔 특히 축제가 많은 사람들이 축제장을 찾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 또 안전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축제로 가득한 봄에 골라가는 즐거움도 있지만 축제를 즐기기에 앞서 안전에 대한 대비와 예방 숙지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신나는 축제를 즐기러 가셔서 다치거나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신다면 너무 속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축제를 좀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축제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3년 만에 돌아온 지역 축제와 상춘객이 증가하는 봄철 시기에 맞물려서 축제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축제가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혼잡해지는데 이럴수록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네. 기본 질서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고 위험한 행동을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공연이 열리면 엄청난 인파가 야외 무대로 몰리잖아요. 네,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네. 입장하거나 퇴장할 때 사람을 밀거나 뛰는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압사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천천히 차례대로 입장하거나 퇴장해 주셔야 합니다. 네, 축제에는 또 재미난 공연이 빠질 수가 없는데요. 공연을 보기 위해서 건물 옥상이나 또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특히 2014년 경기도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장에서도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환풍구에 올라갔다가 환풍구가 붕괴되면서 관람객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이렇게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올라가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꼭 지정된 위치에서만 공연을 관람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녁이 되면 화려한 조명을 위해 설치된 높은 구조물이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구조물에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공연장의 경우 많은 전선들이 깔려 있어서 특히 밤에 하는 공연장에는 전선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밑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네, 조명 등 주변에는 가지 않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축제장에는 일반적으로 무대에 조명 등을 많이 설치하는데 전문 진행 요원이 튼튼하게 조형물과 조명 등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조명 등 주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이를 데리고 가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아이를 놓치는 부모님들도 있죠, 네, 센터장님.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종종 있는데요. 예. 그 아이를 데리고 행사장에 갈 경우 연락처 목걸이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요. 네. 비상시에 보호자에게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가 적힌 목걸이를 준비해서 아이에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네. 또한 그 아이가 길을 잃었을 경우 만날 장소를 아이와 함께 정해주시고 그곳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축제장을 찾을 경우에는 많은 인파 속에서 자칫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꼭 미아 팔찌나 목걸이 등을 착용시켜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가 축제장 밖이나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손을 꼭 잡고 다녀야겠죠, 선생님. 네. 네. 그리고 축제장에는 네.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공연장 스피커 소리와 불꽃놀이의 소음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네. 특히 영유아의 경우에는 소리에 민감해서 큰 소리에 놀랄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영유아 동반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바깥 활동이 많아지고 사람이 몰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잠시 센터장님이 추천해 주신 싸이의 챔피언 한 곡 듣고 이어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싸이의 챔피언. 센터장님 덕분에 잘 듣고 왔습니다. 꽃피는 봄을 맞아 꽃축제에서부터 지역 특산물 축제까지 축제의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보는 재미, 맛보는 재미, 즐기는 재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신성섭 센터 129 안전센터장님과 앞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이어서 네. 지역 특산물을 즐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방문한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특히 축제를 준비하는 분들은 안전에 더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위험 요소는 미리 제거하고 안전 사각지대도 세심하게 살펴서 안전하게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셔야 하는데요. 축제장을 방문한 분들도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주최 측이나 행사 관계자에게 알려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은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행사장에 널브러진 천뭉치 때문에 발에 걸려 넘어진다면 아마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축제장을 찾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주최 측에서는 장비와 비품 등은 깔끔하게 정돈해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객은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복잡한 축제 현장에서는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네, 저는 어느 지역 축제장 부서에서 음식 조리를 위해 가스통을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가스가 새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센터장님. 맞습니다.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가 잦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한데요. 축제장 부스나 푸드 트럭에서 음식물 조리를 위해 사용하는 LPG는 LPG 가스통을 저장하는 공간이 부족하고 또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면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데요. 설마 화재가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축제장에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가스통 주변에는 스티로폼이나 종이박스 같은 인화성 물질은 치워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행사장에 가보면 항상 국민의 안전을 위해 또 묵묵히 애쓰고 계시는 소방관들을 비롯한 안전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필요에 따라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방관들을 비롯한 안전 요원이 있는 그 부스 위치나 비상구 그리고 소화기 위치도 미리 파악해두면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급 상황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 미리 대처 방법을 숙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일교차를 생각해서 날씨에 대비한 겉옷을 준비하거나 일기예보를 미리 확인하여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우산이나 비옷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야외 축제의 경우 한낮에는 햇살이 따가울 수 있으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도 챙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센터장님, 오늘 축제를 완벽하게 즐기기 위해 안전에 대한 예방 수칙에 대해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안전 수칙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축제 좋은 사람들과 더 안전한 나들이를 즐길 수 있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떴다 이소대에 나와주신 서천소방서 서천 119 안전센터 신성섭 센터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저기 보내드리기 전에 그렇죠? 채팅창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채팅창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미수님? 네. 지금 저희가 축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또 네. 김예슬님이 서천에 특산물은 뭐가 있나요 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서천 많죠. 일단은 6월 달부터 시작하는 한산 모시가 있고요. 네. 그쵸. 그다음에 한산이니까 또 한산 소국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술 좋아하시는구나. 네, 좋았습니다. 김도 있어요, 김. 김도 네네. 많고. 그다음에 또 뭐야? 꼴값 축제에 또 꼴뚜기 있고. 맞아요. 아, 5월에 갑오징어, 꼴뚜기. 있고. 또 요즘 계속 축제하고 있는 광어, 도미도 많고요. 네, 각종 해산물 이런 예. 것들이 특산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재한님이 진짜 순식간에 여름이 됐어요 하고 네. 댓글 써주셨고요. 수빈님, 축제에 가면 사람이 치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웃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사람이 너무 많으면 내가 생각했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네. 이렇게 밀림 그렇죠.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광어 축제 제가 지난주에 갔었을 때 아이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가족들이 그쵸. 진짜 많이 오셔서 그 광어 도미 이렇게 잡는 손으로 잡고 체험. 체험장이 많았던 것 체험이 같습니다.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런 아이들이 안 왔는데 그 전주에 갔었을 때 우리 수호천사들한테 그 부스로 많이 왔대요. 저희가 심폐소생술 시범을 보이는 데인데 아이들이 체험한 장소가 바로 앞에였었거든요. 거기서 장갑 끼고 이걸 잡고 많이 찔려서 피가 나가지고 우리 그랬대요? 부스로 와서 그 생선에 찔려서 이런 걸 잡는 거. 근데 정말 아이들이 너무너무 그 참가비가 10,000원밖에 안 하니까 정말 아이들을 다 참가시켜 놓고 엄마 아빠들은 그 광어 이거 네. 한 마리 두 마리씩 애들이 잡아오면 그거 가져가느라고. 저도 만원 내고 잡아서 옆에서 회 떠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에 코로나 그전에 오기 이전에 그랬던 그래서 거. 사람들이 그거 신청을 그렇게 많이 네, 하더라고요. 많이 하시는구나. 그럼요. 그거 잡았어도 회 떠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오늘 날씨가 30도까지 올라와서 더웠는데 노래 들으니까 아까 노래 들으니까 네, 너무 네. 시원했대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싸이 노래 오래간만에 들어서 정말 좋으시다고도 올려주셨고요. 맞아요. 오늘 그러니까 센터장님
오늘 출연하셨는데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34 뭡니까 이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씀 좀 해주셔요. 네. 네. 34 그로미가 누구예요? 네. 아, 그러시군. 제가 이번에 네. 두 번째로 나오게 됐는데 네. 첫 번째보다는 그래도 두 번째가 좀 덜 떨린 것 같습니다. 훨씬 편안하게 방송하시는 네. 것 같아요 오늘. 아, 진짜 근데 자연스러워지셨어요. 센터장님이 너무 조용하시니까 네. 저희가 너무 또 다 이렇게 제 조용했죠? 톤이 너무 목소리가 예, 높은데 너무 차분하셔가지고 차분하시니까 저희도 같이 오늘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차분해졌어요. 네. 저만 톡톡 튀기가 뭐했어요.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는 센터장님이 추천해주신 싹스리의 다시 여기 바닷가 들으면서 두 번째 게스트분을 만나볼까요?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떴다 의소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남성자 씨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고 있으세요? 만약에 네.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인명 피해를 줄일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여기에 고민하고 대한 있었구나. 해답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아마도 오늘 나와주신 분이 게스트분? 답을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부여 인천면에 음.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이영호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지난 9월에 뵙고 푸르름이 가득한 5월에 다시 뵈니 무척 반갑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떴다 위수대 청취자분들도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부여소방서 인천 119 안전센터장에 근무하는 이영호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떴다 의소대 두 번째 방문인데요.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신가요? 네. 화창한 햇살 아래 5월이 가고 있는데요. 6월이 되면 초록이 더 짙어지고 햇빛은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니까 웃으면서 네.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뵀는데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죠? 어떻게 지내셨나요, 센터장님? 예, 그동안 코로나19로 대면적인 활동을 못했던 소방 훈련이나 모임 등을 하면서 좀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사람들의 바깥 활동이 많아지고 그동안 못했던 모임들도 하다 보니 저도 많이 바빠진 것 같은데요. 아까 남성자 씨가 불이 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 고민 중에 있으시던데 센터장님이 불 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119 신고하기 아니면 불 끄기? 아닙니다. 네. 화재가 발생하면 네.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불나면 대피 먼저입니다. 예전에는 화재가 나면 불을 끄고 대피하자는 말을 했는데 네. 이제는 불나면 대피 먼저로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슬로건이 생겼는지 아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불을 먼저 끄다 보니 다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불나면 대피를 먼저 하라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2021년 화재로 인한 사상자가 네. 2020년 대비 33.5%가 증가했는데요. 네. 화재 사망자 24명 중 19명이 주거 시설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화재로 인해 주거 시설에서 왜 다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대피를 우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대피를 먼저 하지 않아 사망한 사례가 있는데요. 2020년 11월에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네. 본인의 집에서 화재를 처음 발견하고 대피를 하지 않아 관리 사무실에 전화하고 119에 신고를 했지만 결국은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센터장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불이 나면 119 신고부터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신고부터 하지 말고 대피부터 하라고 바뀐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등 119 신고 수단이 다양해서 119 신고가 굉장히 많이 빨라졌습니다. 네. 예, 1980년대는 유선전화 보급률이 7.2% 정도에 불과해서 화재가 났을 때 신고가 많이 늦어졌죠. 네. 그래서 80년대는 119 신고가 우선이었던 거고요.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 휴대전화 등 119 신고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화재 시 여러 명의 신고를 하게 되어 이제는 119 신고보다 대피를 먼저 최우선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센터장님 그럼 불이 나서 대피를 먼저 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대피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불을 누가 끄나요? 그리고 작은 불일 때 끄지 않고 대피를 먼저 한다면 그거 오히려 피해를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 불을 쉽게 끌 수 있다고 판단되는 화재는 그 초기에 소화기로 불을 끄셔도 됩니다. 네. 네. 하지만 화재가 번질 위험이 있거나 네. 커진 경우에는 대피를 하는 것이 인명 안전에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119 신고를 한 다음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끄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화재는 초 단위로 상황이 달라지므로 일반 국민이 화재 현장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네, 이게 고민인데요. 불을 먼저 끌 것인가? 대피를 먼저 할 것인가? 참 고민할 것 같습니다. 고민하실 거는 없습니다. 네, 과거 건물은 네. 목조나 벽돌로 이렇게 집을 지어서 네. 불이 빠르게 확산되는 경우가 적었지만 요즘은 다양한 건축 자재가 사용되고 네. 고층 건물로 건물 내부 구조가 복잡하고 불이 빠르게 확산되어 많은 불과 연기로 인해서 네. 먼저 대피를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네, 센터장님 불이 나면 대피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건데요. 평소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바로 주택용 소방 시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주택용 소방 시설은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말하는데요. 네. 2017년 2월 5일 소방시설법 제8조가 시행되면서 모든 주택, 여기서는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네. 그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그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법제화한 이후 주택 화재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소화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 주택 부주의 화재 중 음식물 조리 화재가 32.8%로 가장 많았고 네. 주택 화재의 발생 시간은 심야 시간 자정에서 새벽 6시에 32.7%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음식을 조리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이나 모두가 잠든 시간, 방심한 사이에 벌어진 일을 누가 화재가 났다고 알려줄 수 있을까요? 바로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알려줍니다. 네. 이 감지기는 화재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인데요. 감지기에 단독적으로 내장된 음향 장치에 의해서 경보를 하게 됩니다. 네, 소화기와 감지기 관리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예, 물건에도 유통 기한이 있습니다. 네. 소화기에도 제조 일자 기준으로 10년의 사용 기간입니다. 네. 그 소화기는 압력 게이지 화살표를 녹색으로 향하고 있어야 정상 제품이고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배터리 수명은 약 10년이므로 네. 주기적으로 배터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오작동으로 경보음이 울릴 경우 그 리셋 버튼을 누르면 그 경보음이 꺼지니 경보음이 울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리셋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불이 났을 때 대피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듣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대피 방법으로는요. 네. 첫 번째는 불과 연기를 보면 비상벨을 누르거나 불이야 하고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시면 알리기.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불이 났으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대피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상 계단을 통해서 아래층으로 대피하고 어려울 때는 옥상으로 대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하기. 네. 그리고 초기에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면 되겠고요. 네. 다섯 번째로 대피한 후 화재 현장에 다시 들어가지 않기 등 이것만을 꼭 실천하셔서 네. 화재로 인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겠지요. 네. 센터장님 덕분에 오늘 좋은 정보를 얻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센터장님? 예, 가정의 달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의 가정은
가정의 안전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정의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꼭 집에 비치하셔서 네.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재가 났을 때 119 신고와 화재 진압도 중요하지만 꼭 인명 대피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항상 본인의 안전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떴다 의소대 청취자분들과 소중한 만남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팅창 읽고 가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봤는데 네. 센터장님 꼭 성우 같으시다고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으시다고 채영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네. 또 채영님이 불나면 소화기로 불 끄기. 그리고 수빈님이 소화기를 한 번씩 흔들어줘야 한다고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예, 네. 그 약재가 네. 오래 두면 네. 약재가 분말이라 예. 붙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뒤집어주면 그 분말 약재가 네. 붙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채영님이 다시 한번 또 가정의 달 집에 계신 부모님 생각나네요 하시면서 여름 휴가 때 소화기 사드려야겠어요 하셨습니다. 꼭 사드리세요. 아니 환희님이 이宽희 누나님 이쁘십니다 했는데 이宽희 누나가 누구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남동생이에요. 근데 이 방송을 응. 그냥 강원도에 사는데 그 어. 주변 분들이랑 청취를 하고 있나 봐요. 어. 근데 우리 동생이 동생 이거를 지금 이름이 보고 있는 이宽이에요. 예. 인사 좀 한번 해요. 안녕. 아 동생한테 한마디 하라고. 한마디 하라고. 이카나 이쁜 누나가. 소화기 꼭 비치하라고. 가정에 저기 집안에 소화기 꼭 비치하고 이거는 뭐 저기 소방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뭐 성호가 지금 뭐 면접 보러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조카가. 그러니까 잘 하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환희님이 누나 네. 하면서 아이고. 불 조심할게요 하고 야. 댓글을 주셨고요. 네. 동생분 궁금하네. 그냥 이렇게 할 일이 아. 없나 봐요. 아니야. 센터장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센터님 군직에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언제 네. 한번 임천에 가서 여기 사랑나무 예. 네. 한번 꼭 보러 갈게요. 네. 가보십시오. 네. 네네. 지금까지 떴다 위스대 라디오의 방송에 출연해주신 부여소방서 네. 임천 119 안전센터 이영호 센터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센터장님이 신청해 주신 곡 싸이의 기댈 곳 들으면서 119 특별 초대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떴다 위소대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떴다 위소대를 찾아와 주신 서천소방서 서천 119 안전센터 신성섭 센터장님과 부여소방서 임천 119 안전센터 이용호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떴다 위소대 라이브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청취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재난 안전사고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끝곡은 장윤정의 옆집 누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전.